귀청을 찢는 소리와 함께 지수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다. 뺨에 화끈한 열기가 퍼졌다. 순간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안명희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명성호텔 그랜드 볼룸홀 안에 수백 명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재미있다는 듯 킥킥거렸다. 지수는 뜨거운 뺨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울면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준호 오빠한테 피해가 가.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 이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데 우리 집안 신년회에 와. 가난해서 우리 아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집안 출신이. 안명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지수의 가슴을 찔렀다. 지수의 어머니는 실제로 젊은 시절 호텔에서 일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잘못인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것이 왜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지수의 손이 더욱 세게 떨렸다.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다. 여기서 대들면 시댁에서 완전히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준호와의 관계도 끝날 것이다. 싫어. 준호 오빠와 헤어지는 건 싫어. 오빠를 사랑해. 진심으로. 어머니,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지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하지만 그 말은 떨리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안명희의 분노 섞인 외침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때였다. 명희 씨. 홀 전체를 지배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고 차분하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목소리. 순간 소란스럽던 홀이 고요해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군중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만들었다. 그 길 끝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강은혜, 56세, 한국산업그룹 회장. 검은색 맞춤 명품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고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홀을 울렸다. 딱, 딱, 딱. 안명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왜 강은혜 회장이 여기에? 우리 집안이랑 무슨 관계가? 은혜는 지수 앞에 섰다. 그리고 떨고 있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괜찮니, 지수야?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방금 전까지의 차가움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따뜻함만이 남아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시야에 어머니의 얼굴이 들어왔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3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이 그 한 단어에 담겼다. 은혜는 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이제 됐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엄마가 왔어. 홀 안의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강은혜 회장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재벌 상속녀잖아. 박씨 집안이 완전히 끝났네. 은혜는 지수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안명희를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고 있었다.
안명희는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무릎이 휘청거렸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명희 씨, 제 딸을 때린 그 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안의 모든 사람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지수가 당신 딸이라고요? 이게 무슨... 안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손은 통제할 수 없이 경련했다. 네, 김지수는 제 외동딸입니다. 한국산업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죠. 은혜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명희 씨, 오늘부터 당신네 집안은 끝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3시간 전 지수는 라운지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지만 지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더욱 꽉 쥐었다. 전화기 너머로 은혜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지수야, 엄마가 가면 내가 더 힘들어질 거야. 너도 알잖아. 시댁에서 널 어떻게 대하는지. 은혜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난 3년간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녀는 모두 알고 있었다. 매일 밤 지수가 울며 전화하던 것도, 멍들고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려 애쓰던 것도. 아니에요, 엄마. 전 엄마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제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시어머니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어. 은혜는 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다. 모성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알았어, 지수야. 엄마가 갈게. 그때까지 조심해. 시어머니한테 혼자 있지 말고 사람 많은 곳에 있어. 알았지? 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딸.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진정해, 김지수. 괜찮아. 엄마가 온다고 했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지수는 핸드백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화장으로 가려진 다크서클, 억지로 올린 입꼬리, 생기 없는 눈빛. 이게 나야? 28살인데 마치 40대처럼 지쳐 보여. 3년 전이 떠올랐다.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25살의 지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공주님 같았다. 은혜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이 엄습했다. 지수야,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응? 뭔데요, 엄마? 결혼하기 전에 내 정체를 밝히는 게 어떨까? 지수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재벌 상속녀라는 걸 준호 씨와 그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게 맞아. 솔직해야지. 은혜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 박씨 집안이.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 엄마. 지수가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전 싫어요. 절대 싫어요. 저는 김지수로 사랑받고 싶어요. 재벌 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요. 지수야. 엄마, 전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오빠도 저를 사랑해요. 돈이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 평생 재벌 딸로 살면서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 배경을 좋아하는 건지 이번엔 알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김지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은혜는 한참을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해. 하지만 은혜의 눈빛이 심각해졌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바로 데리러 갈게. 약속해, 지수야.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 네, 엄마. 약속할게요. 하지만 지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보 같은 나. 지수는 3년 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난 너무 순진했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랐어. 결혼 첫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며느리, 이게 뭐야? 안명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지수가 차린 아침 식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아침 식사입니다, 어머니.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한식 상차림이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된장찌개가 이렇게 짜? 밥은 또 왜 이렇게 질어? 안명희는 젓가락을 내던졌다. 역시 가난한 집 출신이라 음식도 제대로 못하네. 우리 준호가 이런 걸 먹고 자랐을 것 같아?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됐어. 내가 만든 건 안 먹을래. 나가 있어. 지수는 부엌으로 돌아가 조용히 울었다. 첫날부터 이런 취급을 받다니. 참아.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매일매일이 고문이었다. 아침마다 음식 트집을 잡고 청소 상태를 검사하고 옷차림을 비난했다. 며느리, 그게 뭐야? 백화점 세일 상품?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걸 입고 다녀? 예의범절도 모르네.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하루도 빠짐없이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남편 준호의 침묵이었다. 오빠,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수는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는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지수 쪽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오빠, 전 매일. 지수야, 나도 피곤해.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까지 이런 얘기하기 싫어. 알아서 잘해줘.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지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오빠는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출장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을 핑계로 집을 비웠다. 지수는 혼자였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가장 굴욕적이었던 순간은 작년 추석이었다. 시댁의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30명이 넘는 대가족이었다. 지수야, 넌 부엌에서 설거지나 해. 우리는 차례 지낼 테니까. 안명희가 명령했다. 하지만 어머니, 저도 며느리인데 차례에 참석해야. 됐어. 내가 뭔데 우리 조상님 앞에서? 그냥 부엌에서 일이나 해. 지수는 부엌으로 쫓겨났다. 거실에서는 차례를 지내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설거지를 했다. 나는
나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닌가 봐. 하인인가 봐. 지수는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닦았다. 3년. 3년을 이렇게 살았어. 바보같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랐다.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지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엄마가 도착하기까지 20분.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그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같은 시간, 은혜는 벤틀리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흘러갔다. 지수야,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그녀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3년 동안 딸이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지켜만 봐야 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까? 운전석의 비서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 씨, 선택의 순간이야. 은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3년 동안 기다렸어. 지수가 스스로 깨닫기를, 세상의 진실을 마주하기를 기다렸지. 그리고 박씨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기도 했고. 하지만 아가씨가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알아. 매일 밤 전화로 우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은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끝이야. 오늘로 모든 게 끝나. 박씨 집안은 대가를 치를 거야. 내 딸을 3년 동안 괴롭힌 대가를. 정민우는 백미러로 회장의 표정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단호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민우 씨, 준비는 다 됐지? 네, 회장님. 한성산업과의 모든 계약 해지 서류, 은행 대출 회수 통보, 거래처 압박, 모두 준비됐습니다. 좋아. 오늘 밤 박씨 집안은 무너질 거야. 벤틀리가 속도를 높였다. 한편 명성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신년회가 한창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상류층 인사들이 웃음꽃을 피웠다. 지수는 홀 구석에 서서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마시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을 뿐이었다. 엄마는 왜 안 오시지?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어머, 지수 씨. 신우이 서연이 친구 몇 명을 데리고 다가왔다. 이분이 우리 올케예요. 어때요? 예쁘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톤이 가득했다. 와, 진짜 예쁘시네요. 그 드레스 어디 거예요? 한 여자가 물었다. 아, 백화점에서 샀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백화점. 우리는 다 파리에서 맞춤 제작하는데. 올케는 백화점이구나.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지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치밀었다. 참아, 참아. 그나저나 올케, 결혼한 지 3년 됐죠? 아직도 임신 소식 없어요? 또 다른 여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이 가장 아픈 주제였다. 아, 그게. 아이고, 우리 준호 오빠 불쌍하네. 좋은 집안 처자 많은데 왜 하필? 말끝을 흐리는 여자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임신. 하고 싶어요. 저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가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식은 지 오래였다. 아니, 정확히는 준호가 지수를 피했다. 잠자리조차 거의 없었다. 오빠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지수야. 멀리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안명희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떠 있었다. 분노와 흥분,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 무슨 일이지?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안명희는 지수 앞에 섰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홀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명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음악도 멈췄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지?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안명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준호아. 안명희가 손가락으로 지수를 가리켰다. 저 여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쿵.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이혼? 뭐? 라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들렸잖아. 이혼. 우리 준호는 이미 동의했어. 서류도 준비했고. 안명희는 냉소를 지었다. 주변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와, 진짜 이혼한대. 3년 만에? 역시 못 버티겠나 봐. 원래 신분 차이 나면 안 되는 건데. 지수는 그 모든 소리가 칼날처럼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려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 저는 준호 오빠가 정말 동의했나요? 그럴 리 없어요. 오빠는 저를 사랑한다고? 안명희가 비웃었다. 우리 준호가 너를 언제 사랑했어? 그냥 동정심으로 결혼해 준 거지. 불쌍해서. 아니에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오빠는 저를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안명희가 한 걸음 다가섰다. 진심이었으면 왜 지금 여기 없을까? 왜 너와 이혼하기로 동의했을까? 그건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실제로 준호는 오늘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회사 일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다. 설마 정말로 오빠가 이혼에 동의한 건가? 당신 같은 가난뱅이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요. 안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3년 동안 참고 참았지만 이제 한계야.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지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수치? 내가 수치라고. 3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시부모님 말씀을 듣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그게 다 무의미했단 말인가? 전 싫어요. 이혼 안 해요. 지수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전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 안명희가 비웃었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매달리는 거야? 우리 집안 재산 탐내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전 진심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가족? 안명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같은 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안명희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찰싹? 따기가 날아왔다. 재수없게 가난한 여자가 들어와서 이제 내 아들한테 떨어져. 지수의 뺨이 화끈거렸다. 눈앞이 핑 돌았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3년간 쌓인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누군가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지수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때였다. 명희 씨,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고 단호하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목소리.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 군중이 갈라지고 강은혜가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지수는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아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안명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마치 겨울 한파가 등골을 타고 흐르는 듯한 오싹함이 엄습했다. 이 목소리, 설마.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다. 강은혜가 거기 서 있었다. 한국 재벌가에서 그녀의 이름은 전설이었다. 28년 전 28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회사를 물려받았다.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다. 여자가 무슨 회사 경영이냐, 곧 망할 것이다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은혜는 그들 모두를 증명했다. 28년 동안 회사를 국내 10대 재벌로 키워냈다. 그 과정은 냉혹했고 그녀의 결정은 언제나 정확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강철 여왕이라고 불렀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곳에 있었다. 은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릴 때마다 홀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딱, 딱, 딱.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만들었다. 감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은혜의 눈빛은 지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딸의 붉게 부어오른 뺨,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어깨. 내 딸, 내 소중한 딸을. 은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것을 억눌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은혜는 지수 앞에 섰다. 그리고 부드럽게 딸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니, 지수야? 그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차가움과는 완전히 달랐다. 오직 사랑과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 어머니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 순간 3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이제 됐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은혜는 딸을 꼭 껴안았다. 미안해, 지수야. 3년이나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미안해. 홀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누구야? 강은혜 회장이잖아. 한국산업그룹. 그럼 저 며느리가 재벌 상속녀였다고? 소문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안명희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점점 창백해졌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아니야. 이럴 수가. 지수가 강은혜 회장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은혜는 딸을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안명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고 있었다. 명희 씨. 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를 지배했다. 제 딸을 때린 그 손 후회하게 될 겁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지수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안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네. 은혜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다. 김지수는 제 외동딸입니다. 한국산업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쿵. 안명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재벌 상속자. 내가 3년 동안 재벌 상속자를 하인 취급했다고. 공포가 밀려왔다. 온몸이 떨렸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은혜가 차갑게 웃었다. 친절하게 대했을 거예요?
극진히 모셨을 거예요? 네, 네, 당연히. 그게 문제예요, 명희 씨. 은혜가 한 걸음 다가섰다. 안명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사람을 배경으로 평가하는 것,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제 딸은 3년 동안 당신에게 무슨 짓을 당했습니까?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하인 취급받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부엌으로 쫓겨나고 가족 모임에서 따돌림 당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은혜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명절 때는 혼자 부엌에서 울게 만들고 친척들 앞에서 험담하고 임신 압박까지 주었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안명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명희가 무릎을 꿇으려 했다. 무릎 꿇지 마세요. 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3년 동안 제 딸이 당신 앞에서 무릎 꿇을 때는 비웃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명희 씨,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3년 동안 당신의 진면목을 제 딸에게 보여줬어요. 은혜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제 딸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오히려 함께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모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 딸을 무시했는지, 누가 모욕했는지, 누가 침묵했는지. 은혜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비서 정민우를 돌아봤다. 민우 씨, 서류. 정민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명희 씨,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서류를 꺼냈다. 한성산업과 우리 한국산업그룹 계열사들 간의 거래 계약서입니다. 안명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회장님, 설마. 네. 오늘자로 모두 해지합니다. 쿵.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성산업의 연매출 중 73%가 우리 그룹과의 거래에서 나옵니다. 그 계약들이 모두 사라지면 명희 씨, 당신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아시죠? 안 돼요. 회장님, 그럼 우리 회사는 파산할 겁니다. 은혜의 대답은 냉정했다. 하루 길어야 일주일 안에요. 제발,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은혜는 서류를 안명희에게 던졌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당신은 그 기회를 제 딸을 괴롭히는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은혜는 다시 정민우를 봤다. 은행 대출 회수는 이미 통보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진행됩니다. 주요 거래처 압박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 통보했습니다. 한성산업과 거래하는 곳은 우리와의 계약도 재검토한다고요. 좋아. 은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안명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절망에 빠졌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회장님, 제발. 우리 회사에는 2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발 그들만이라도. 직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가 말했다. 저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우리 그룹에서 재취업을 알선할 것입니다. 정당한 퇴직금과 함께요. 하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은 예외입니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야, 가자.
네, 엄마. 지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이 걸어 나가려는 순간, 지수야. 홀 입구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호였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30대 초반의 잘생긴 얼굴이지만 지금은 당황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수야, 기다려. 준호가 지수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은혜가 그 손을 쳐냈다. 건드리지 마세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수가 회장님의 딸인 줄 몰랐다고요? 은혜가 차갑게 웃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당신은 3년 동안 당신 아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었다고요? 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 아내가 매일 눈물 흘리며 혼자 견딜 때 당신은 뭘 했습니까? 회피했죠. 늦게 들어왔죠. 출장 핑계대고 도망쳤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 사실이었다. 전 비겁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수를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랑? 지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지수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오빠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오빠는 침묵했어요. 친척들이 저를 조롱할 때 오빠는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혼자 울 때 오빠는 회사에 있었어요.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다. 전 이제 지쳤어요. 오빠도, 이 집안도, 이 모든 상황도.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준호가 다시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지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우리 끝났어요. 그 말과 함께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은혜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박준호 씨, 내일 아침 이혼 서류가 당신 집으로 갈 것입니다. 서명하세요. 회장님, 그리고 위자료 300억입니다. 300억? 준호의 눈이 커졌다. 네. 제 딸이 3년 동안 받은 고통의 대가치고는 적지만 일단 그 정도로 하죠. 그런 돈이 어디? 없으면 당신네 집안 자산 압류하면 됩니다. 어차피 곧 파산할 집안이니까 상관없겠죠. 은혜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듯 돌아섰다. 가자, 지수야. 네, 엄마. 두 사람이 홀을 걸어 나갔다. 뒤에서 안명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야, 지수야, 돌아와. 제발,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은혜와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홀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지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은혜가 딸의 얼굴을 살폈다. 부어오른 뺨, 눈물 자국, 떨리는 입술. 아니, 괜찮지 않아요. 지수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은혜가 재빨리 딸을 붙잡았다. 지수야, 엄마,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지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흑. 전 정말 사랑했어요. 준호 오빠를 진심으로. 알아, 지수야. 엄마가 다 알아. 근데 오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처음부터
은혜는 딸을 꼭 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박씨 집안 절대 용서 안 해.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비서 정민우가 벤틀리를 가져왔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지수야, 집에 가자. 네. 엄마. 지수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다. 은혜가 옆에 앉았다. 차가 출발하자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명성호텔이 점점 멀어졌다. 저기서 내 모든 게 무너졌어. 3년간의 노력, 사랑, 희망. 모두. 지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은혜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3년 동안 너를 그 고통 속에 둔 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도 말렸잖아요. 정체를 밝히라고. 근데 제가 고집 부렸어요.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 너무 순진했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배경이나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수야. 근데 틀렸어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다. 차는 한강을 지나고 있었다. 강물이 밤하늘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엄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쉬어.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근데 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며느리 노릇만 하다가. 지수야. 은혜가 딸의 얼굴을 마주봤다. 넌 이제 자유야. 3년 동안의 감옥에서 벗어난 거야. 자유. 그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내 인생을 살아. 지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내 인생. 나는 뭘 하고 싶었지? 3년 전에는 분명히 꿈이 있었는데. 안명희는 사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는 주식 시세가 떠 있었다. 한성산업 주가 마이너스 29.87% 하한가. 이럴 수가. 안명희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다. 하나씩 받을 때마다 악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사장님, 한국산업 계열사들에서 모두 계약 해지 통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은행에서 대출 전액 회수 통보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사장님, 협력업체들이 납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 통화가 사형 선고였다.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안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 하지만 정신이 또렷해질 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제 약혼녀 김지수예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지수를 소개했다. 안명희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평범한 옷차림, 저렴해 보이는 가방, 수수한 액세서리. 이런 애를 데려오다니. 안명희는 내심 실망했다. 아들이 재벌가 딸이나 명문가 딸을 데려오길 기대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지수라고 합니다. 지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눈빛은 맑았고 미소는 진심 어려 보였다. 그래, 앉아. 안명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나간 후 안명희는 남편에게 불평했다. 여보, 우리 준호가 대체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온 거야? 집안도 변변찮고 외모도 그저 그렇고. 준호가 좋아하면 됐지.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지. 우리 집안 격이 안 맞잖아.
안명희는 그날부터 지수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저런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창피해.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였다. 지수 씨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친척 하나가 물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참석 못하셨어요. 아이고, 편모스라에서 자랐구나. 어머니는 뭐 하시는데? 호텔에서 일하세요. 호텔? 어디 호텔? 명성호텔입니다. 오, 명성호텔 직원이시구나. 그럼 관리직인가? 아니요. 청소 일하세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래. 친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안명희는 그 대화를 듣고 치가 떨렸다. 청소부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날부터 안명희는 지수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현재 안명희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 집안격을 지킨 것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잘못하지 않은 거야? 지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매일 무시하고 하인처럼 부린 게 잘못이 아니라고? 안명희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똑똑똑.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엄마, 준호야. 안명희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다. 준호야, 이제 어떡하니? 회사가 망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준호야, 내가 지수한테 가서 빌어봐. 내가 빌면 용서해 줄지도 몰라. 너희 부부잖아. 정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전 안 갈 거예요. 뭐? 전 지수한테 빌 자격이 없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3년 동안 전 비겁한 놈이었어요. 아내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회사 핑계대고 출장 핑계대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건 엄마가 지수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도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지수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안명희의 눈이 커졌다. 부담스럽다고? 네. 지수는 너무 착했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매일 엄마한테 무시당하면서도 계속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더 잘하려고 애썼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지수가 부담스러웠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전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전 지수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한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우월감이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지수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안명희는 아들의 고백에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넌 지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니? 네. 그냥 동정심이었어요. 가엾어 보여서 결혼해 준 거예요. 준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진짜 가엾은 건 저였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안명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전 이제 엄마 편도 안 들 거예요. 뭐? 회사 망하는 건 엄마 자업자득이에요. 지수를 그렇게 대한 대가예요. 이 자식이 지금,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엄마 없이. 준호는 사장실을 나가려다 멈춰섰다. 아, 그리고 엄마. 지수가 재벌 딸이라는 거 알았어도 엄마는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만약 지수가 더 큰 재벌 딸이었다면 엄마는 굽실거리며
극진히 모셨겠죠. 근데 만약 지수가 우리보다 작은 재벌 딸이었다면 똑같이 무시했을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차가웠다. 왜냐하면 엄마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니까요. 그게 엄마의 본질이에요. 문이 쾅 닫혔다. 안명희는 혼자 남겨졌다.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확신이 없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회장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은혜는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지수야, 좀 나아졌어? 네. 조금요. 지수는 일어나 앉았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안정되어 보였다. 엄마, 한성산업은 어떻게 됐어요? 파산 직전이야. 하루 만에. 그렇군요. 지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저 사람들을 미워해야 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지? 지수야, 내가 동정하는 거야? 은혜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 아니에요. 동정은 아니고요. 그냥 지수는 말을 이었다. 저, 저 사람들도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다고? 네. 돈이랑 체면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친 사람들 같아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아마 어릴 때 가난했을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된 거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게 된 거겠죠. 그게 지수를 괴롭힌 이유가 될 순 없어. 알아요. 하지만 지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복수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될까요? 뭐, 회사 망하고 재산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 아닐까요? 은혜는 딸을 오래 바라봤다. 지수야, 넌 너무 착해.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년 동안 저는 매일 미움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요. 지수야, 엄마, 복수는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은 싫어요. 은혜는 딸의 말에 한참을 생각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하자.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한성산업 직원들은 다 우리가 구제할 거야. 재취업 알선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줄 거야. 하지만 안명희와 준호는 스스로 삶을 재건해야 해.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수야. 네, 이제 넌 뭘 할 거야? 그 질문에 지수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나는 뭘 하고 싶지? 일주일 후 지수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삐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다들 바쁘게 사네. 나만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지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집에서 쉬고 산책하고 멍하니 있었다. 3년 동안 며느리 역할에 매몰되어 있었기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대학 동창 수진이었다. 수진아? 어머, 진짜 지수네. 오랜만이다. 수진은 지수 맞은편에 앉았다. 얼마만이야? 3년? 응. 결혼하고 연락 못했어. 미안. 아니야, 나도 바빴어. 근데 수진은 지수의 얼굴을 살폈다. 너 많이 야위었다. 무슨 일 있었어?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놨다. 3년간의 고통, 일주일 전 사건, 그리고 이혼.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지수야,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3년이나 버텼어? 버틴 게 아니라 그냥 미련이었어.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거지. 근데 지금은 괜찮아? 잘 모르겠어.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허무한 건지.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자유라는 것. 자유. 응.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나왔어. 근데 막상 나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수지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3년 동안 못했던 것들, 하고 싶은 것. 지수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뭘 하고 싶었지? 결혼 전에는. 그래, 로스쿨 가고 싶었지.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 수진아, 넌 지금 뭐 해? 나는 NGO에서 일해. 인권 관련 일. 인권? 응. 주로 사회적 약자들 돕는 일이야. 급여는 적지만 보람 있어. 그렇구나. 지수는 수진의 말에 뭔가 울림을 느꼈다. 사회적 약자. 나도 3년 동안 그랬잖아. 시댁에서 약자였어. 그 고통을 나는 알아. 수진아, 나도 그런 일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똑똑하잖아. 그리고 직접 경험했으니까 더 공감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맞아. 지수의 눈빛이 살아났다. 그래.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자. 그게 내가 할 일이야. 2주일 후 등기 이사인 지수는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제2의 기회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파산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우리 그룹이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다. 지수 씨, 그게 회사에 무슨 이득이 됩니까? 직접적인 수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파산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닐까요? 하지만 리스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혜는 딸의 발표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수야, 넌 정말 달라졌구나. 2주 전만 해도 눈물 흘리며 무너져 있던 딸.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은 지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한성산업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한성산업이라면 네, 제 전 시댁입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한성산업은 경영 실패로 파산했지만 기술력은 있습니다. 그 기술을 살리고 새로운 경영진을 투입하면 충분히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그 집안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다. 다들 아시죠? 지수는 회의실을 둘러봤다. 하지만 그 회사에는 200명의 무고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까지 치면 500명 이상입니다. 그들이 왜 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치유와 재건의 시간입니다. 은혜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다. 찬성합니다. 은혜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김지수 이사의 제안 찬성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만장일치였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좋아. 첫걸음을 뗐어. 그날 저녁 지수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지수야. 나야.
무슨 일이에요? 들었어. 한성산업 살린다고. 네. 직원들을 위해서예요. 고마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사과는 됐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빠, 전 이제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안 맞았던 거예요. 지수야, 오빠는 가난한 집안 출신 김지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동정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지수는 한강을 바라봤다. 진짜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완벽하든 불완전하든 그냥 나를. 맞아. 난 그러지 못했어. 이제 알았으니 다음 사람한테는 잘하세요. 지수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꼭 좋은 사람 만나. 오빠도요.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고마웠어요, 오빠. 오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3개월 후, 안명희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큰 집, 명품 가방, 고급차, 사회적 지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분식집에서 일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들 시중 들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화장기 없는 얼굴, 평범한 옷, 거친 손.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눈빛이 맑아진 것 같았다. 똑똑똑. 문이 두드려졌다. 누구세요? 저예요. 지수의 목소리였다. 안명희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지수? 안녕하세요. 지수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반찬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안명희의 눈이 뜨거워졌다. 왜 이런 걸? 그냥요. 혼자 사시는데 잘 챙겨 드시는지 궁금해서요. 지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안명희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한테 너무 못했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어머니. 지수가 안명희의 손을 잡았다. 전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3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지수는 원룸 안을 둘러봤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어릴 때 가난했죠? 무시당했죠?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된 거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안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 사실이었다. 나는 정말 가난했어. 남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어. 그래서 돈을 벌고 재벌가와 결혼하고 부자가 되려고 악착같이 살았어. 알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도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이 됐어. 내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됐어. 안명희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지수도 눈물을 흘렸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어머니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지수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세요. 그리고 과거를 반복하지 마세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지수는 일어섰다. 어머니, 저희 회사에서 일자리 하나 있어요. 일자리? 네. 청소 일이에요. 힘들지만 정직한 일이에요.
안명희는 눈물을 닦았다. 하고 싶어. 정말 하고 싶어. 그럼 월요일에 나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지수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섰다. 아, 그리고 어머니. 응? 조건이 있어요. 조건? 매주 토요일 저랑 같이 봉사활동 하셔야 해요. 봉사활동? 네. 노숙자 급식소, 고아원, 요양원. 그런 곳에서 봉사해요. 안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겠어. 지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토요일에 봬요, 어머니. 문이 닫혔다. 안명희는 지수가 준 반찬을 내려다봤다. 김치, 나물, 찌개.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나 같은 인간한테 이렇게까지. 안명희는 반찬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따뜻했다. 매주 토요일 지수는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안명희는 그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 나랑 뭐가 다르지? 안명희는 노숙자들을 바라봤다. 남루한 옷, 지친 얼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아줌마 고마워요. 한 노숙자가 밥을 받으며 웃었다. 아, 네. 안명희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 지금까지 안명희는 노숙자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하지만 직접 대하니 그들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어머니, 힘드세요? 지수가 다가왔다. 아니, 괜찮아. 어때요? 이 사람들 생각했던 것과 달라. 어떻게요? 그냥 사람이더라. 나랑 똑같은.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다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환경이 달랐을 뿐. 안명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환경? 나도 환경이 조금만 달랐어도 저렇게 됐을 수도 있어. 안명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지수는 회사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 제2의 기회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10개의 파산 기업이 재기에 성공했고 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지수 이사님, 인터뷰 요청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어디서요? 조선일보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일정 잡아주세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6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이혼 후 방황했던 시간, 어머니의 지지,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 모든 것이 지수를 변화시켰다. 똑똑똑. 문이 열리며 은혜가 들어왔다. 지수야. 엄마. 잘하고 있네. 자랑스러워. 은혜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넌 스스로 일어섰어. 엄마, 전 이제 행복해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로. 과거에는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받았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응? 그 고통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지수는 엄마를 안았다. 은혜도 딸을 꼭 껴안았다. 지수야, 넌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그날 저녁 지수는 카페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변호사시군요? 네. 공익 변호사입니다. 공익 변호사요? 네.
주로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로 변호해드리는 일을 해요. 지수는 그 말에 관심을 보였다. 멋있네요. 아니에요. 돈은 별로 못 버는 일이지만. 민주는 웃었다. 보람은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 지수 씨를 만나려고 왔어요. 저를요? 네. 제2의 기회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거든요. 제 의뢰인 중 한 명이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 하세요. 아, 그렇군요. 지수는 서류를 꺼냈다. 어떤 분이신데요? 50대 여성분인데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파산하셨어요. 빚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저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지수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업무 관련해서.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지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좋은 사람 같은데 순수해 보여. 3개월 후 지수와 민주는 점점 가까워졌다. 업무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다. 지수 씨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카페에서 민준이 물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약자로 살아가는 것을요. 지수는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3년 동안 전 시댁에서 하인 취급을 받았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요. 민주는 진지하게 지수를 바라봤다. 대단하세요. 고통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도움으로 바꾸셨네요. 저도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많이요. 지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원망은 저를 더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요. 정말 대단해요. 민준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제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부당해고당하셨거든요. 싸울 돈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셨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느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정의조차 받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구나. 지수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준 씨, 우리 참 많이 닮았네요. 맞아요.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지수 씨, 네. 혹시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요? 네.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보고 싶어서요. 지수는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순수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좋아요. 다음 날 민주는 지수를 성북동의 작은 마을로 데려왔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예요. 그리고 민주는 작은 슈퍼마켓을 가리켰다. 저기서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세요. 무료 변호를 해드린 분인데 이제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그렇구나. 두 사람이 슈퍼에 들어가자 70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어머, 민준아, 또 왔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 데려왔어요. 어머, 예쁜 친구네. 어서 와. 할머니는 지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응, 덕분에 잘 살고 있어. 이 고마운 변호사님 덕분에 말이야. 할머니는 민준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이 아이가 나 같은 늙은이 집 빼앗기지 않게 도와줬단다. 지수는 민준을 새롭게 바라봤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세 사람은 슈퍼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이 친구는 뭐 하는 아인가? 회사 다녀요, 할머니. 착한 이라는 회사. 그래, 좋구나. 민준이도 착한 이라고, 친구도 착한 이라고.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 잘 어울린다.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여. 지수와 민준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날 저녁 돌아가는 길에서 민준이 말했다. 할머니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지수는 일부러 모른 척했다. 잘 어울린다는, 글쎄요. 지수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1년 후 올해 제2의 기회 프로젝트 성과는 30개 기업 재건, 1,500명 고용 창출입니다. 지수는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있었다. 놀라운 성과군요. 그리고 이제는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합니다. 정부에서요? 네. 국정과제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은혜는 뿌듯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다. 지수야, 정말 대단해졌구나. 이제는 엄마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됐어. 회의가 끝나고 은혜는 딸과 단둘이 얘기했다. 지수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아니야. 이건 다 내 힘이야. 은혜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지수야. 네. 민준 씨와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갑자기 왜? 아이고, 봐. 얼굴이 빨개진다. 엄마가 봐도 좋은 사람이야. 순수하고 착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수는 수줍게 말했다. 근데 아직 무서워요. 뭐가? 다시 사랑하는 게요. 또 상처받을까봐. 은혜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지수야, 모든 사람이 준호 같지는 않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은혜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천천히 해. 민준 씨가 진정 널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거야. 그날 저녁 지수는 민준과 한강변을 걸으며 고민을 털어놨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전 아직 무서워요. 무엇이요? 다시 사랑하는 게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민준은 걸음을 멈췄다. 지수 씨, 네. 저도 무서워요. 네. 저도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지수 씨가 언젠가 떠날까봐. 민주는 지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알아요. 사랑은 원래 무서운 거라는 걸요. 완전히 안전한 사랑은 없어요. 하지만 그 무서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지수는 민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민준 씨는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네. 민준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다. 김지수라는 사람을 사랑해요. 재벌 딸도 불쌍한 며느리도 아닌 그냥 지수 씨를. 지수 씨가 부자든 가난하든 완벽하든 불완전하든 저는 지수 씨를 사랑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런 사랑도 있구나. 민준 씨. 네. 저도 민준 씨를 사랑해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시작인가요? 민준이 물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함께 무서움을 이겨내요. 네. 함께 이겨내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와 치유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보여줍니다. 김지수는 고통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밝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무료 구독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